자, 오늘이 첫 수업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첫 수업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있어서 처음으로 좀 약간 교생 느낌이긴 하죠. 처음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제 수업을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2024년 뭐가 도대체 돈의 흐름이 가장 몰리는 산업이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을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작년 한 해 내내 하다가 나름대로의 이거다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분들 모시고 강의를 하는 만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해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고 딱 첫 번째 꼽는 거는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썼죠. 슈퍼 메가 트렌드 AI 기회잡기. 그냥 메가 트렌드도 아닙니다. 사실 이 앞에 더 쓰고 싶어요. 막 슈퍼 울트라 각종 그냥 굉장히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어구는 다 쓰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AI를 우리 모두는 정말 깊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이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AI가 왜 중요한지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며 특히나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에 주목을 하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크게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교시입니다. 오늘 1교시. 1교시는 왜 인공지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저는 한 3가지 이유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돈의 흐름의 길목에 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주목되고 있는지를 찾고 공부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그러면 돈의 흐름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돈의 흐름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고요. 하나가 기업의 투자의 방향성입니다. 이 2가지를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쪽 산업을 우리 한번 키워봅시다. 또는 이쪽은 우리가 좀 규제하고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쪽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주목하는 쪽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최근에 제가 저 PBR 관련해서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드렸는데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그 안에 분명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돈의 흐름도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적인 상황 속에 지금 AI가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있느냐? 현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를 확보하고 AI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AI 관련해서 일자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AI 생태계를 꾸리고 AI 판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 기업들도 동조를 하고 있는가? 너무나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게 없더라도 기업들은 AI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기업들은 결국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아끼기도 해야 됩니다. 2가지 모두를 하면서 굉장히 이익을 충분히 더 많이 개선시켜야 되는 게 기업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왜 지금 AI를 주목하고 있는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기업들을 글로벌로 봤어요.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최근에 너무나 핫한 뭐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같은 기업들,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까지 다 지금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은 왜 하필 AI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것도 아닌 왜 하필 AI인가?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하이닉스 다 AI에 주목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뒷순위로 놓더라도 AI만큼은 자꾸자꾸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딱 알아채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가, 더 커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요,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면서 참 놀랐던 게, 대표적인 3사라고 불리우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이 그때 당시 제가 봤던 기사가 뭐였었냐면 3개월간 이 3사가 AI 쪽으로 투자한 금액을 합쳐봤더니 총 55조더라. 좀 어마무시한 숫자 아닌가요? 3개월 동안 3개 회사가 투자한 금액만 해도 55조다.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까지 AI 투자를 하고 있는가? 좀 기사를 뜯어봤더니 그 중에서도 AI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 인프라? 이게 뭐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보니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2교시에 우리가 함께 AI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게 될 텐데요. 결국 AI는 인공지능 뇌입니다. 사람의 뇌를 대체하려고 하는 기술로 만든 뇌예요. 그러면 이 뇌가 사람의 뇌를 대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 더하기 1은 뭐냐? 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의 뇌는 우리 사람처럼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물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물체랑 대조하면서 이건 안경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학교니까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죠? 책을 펼쳐놓고 책을 읽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즉 지식을 습득을 하죠. 수많은 지식을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물어본 거에 내가 답변을 하려면 스스로 그 지식을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툭 쳤을 때 툭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기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그 인공지능 뇌 입장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툭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인공지능의 뇌를 기업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게 여기도 있지만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구글,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 인공지능 뇌를 만들려고 수많은 돈을 데이터를 학습하고 수집하고 하는 데에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 컴퓨팅 파워 능력을 키우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를 한 차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 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에 보다 더 똑똑한 뇌를 만들려고 막 경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AI의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봐야 하는 조건, 이유 하나가 돈의 흐름이 계속 몰리고 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만한 흐름이 아니고 계속 더 커질 만한 흐름이다라는 거, 그건 이따가 또 2교시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돈을 계속 쏟아붓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결국 이게 돈을 쏟아불면 불수록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왜? 결국 기업의 가치는 실적에 수렴하며 갈 것이기 때문에. 즉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계속 쏟아붓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계속 쏟아붓는데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하다가 철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올라탔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도 AI를 한다고 막 기업들도 각 국가들도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전에 보면은 막 알파고 이런 것들도 한번 흥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AI가 막 다가오는 미래구나. 결국 이거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는 이해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막 AI를 우리가 어떻게 써? AI로 누가 돈을 벌어? 하는 거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한 번에 확 붙었다가 금방 식어버렸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정 그로 인해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산업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인공지능 AI는 제가 보면 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적 성장기에 올라탔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산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특정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점차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작년 기준부터가 확실히 흐름이 바뀐 기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조적 성장으로 올라탔는가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 구조적 성장 산업의 정의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기술의 혁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나타나서 기존의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AI. 기존에 없던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것을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얘네는 뭘 대체해 나가죠? 바로 우리 인간을 대체해 나갑니다. 특히나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인공지능의 뇌이기 때문에 얘는 사람의 뇌를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점점.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공지능 뇌가 사람의 뇌를 대체한다고 하네? 야,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내가 특정 질문을 던질 때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나왔다. 뭐지?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나? 기존 왜 그렇게 못했지? 인공지능의 성능이 사람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만큼이라도 뭔가 좀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막 기업들이 돈을 막 쏟아붓고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계속 이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고 있긴 한데 이 인공지능의 뇌랑 사람의 뇌랑 비교를 해봤을 때 특별하게 사람을 대체할 만한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뭐가 나왔죠? 재작년 말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바로 저희 보시다시피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을 달성합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거보다도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을 모으는데 기간이 훨씬 더 빠르게 모았습니다. 불과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챗GPT가 뭔데? 챗GPT는 AI 챗봇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텍스트로 이 챗GPT 서버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너 이거 알아? 예를 들어 부자TV 이수빈이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 누구야? 어때? 물어봐. 또는 나 이번에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밥집 좀 찾아줘.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전에도 챗GPT 이전에도 그런 서비스는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도 야 이런 게 있어 써봐 해서 썼는데 뭐야 하루 쓰고 말고 이틀 쓰고 말고 근데 챗GPT는 아니었다. 써봤는데 여러분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으면 꼭 써보세요. 네, 꼭 써보세요. 정말 앞으로는 써야만 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미리 써보시길 꼭 바라겠고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똑똑하네. 생각보다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네. 야 직원 하나 뽑는 것보다 낫다. 진짜로. 정말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게 챗GPT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상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딱 특이점이 나온 겁니다. 분명 인공지능의 뇌를 사람의 뇌를 대체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야, 내가 뭐하러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걸 누가 사요? 안 써요. 근데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써, 더 써, 더 써. 돈을 버네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에 올라탔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산업의 사이클상 이게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기에 올라탔다라고 좀 깨닫는 이 기준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꼭 메모를 해두세요. 구조적 성장이라면 제가 표현했던 게 기존에 없던 게 새롭게 나와서 기존의 것을 대체한다. 그 얼마나 더 빨리 대체하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먹어야 할 파이가 이만큼 있어요. 내가 조금씩 먹어갑니다. 조금씩 더 먹어갑니다.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침투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투율. 침투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가? 그 안에서 성장률, 먹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가? 이 두 가지가 둘 다 높아지는 국면이 오면은 저는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세계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무려 연평균 성장률 36%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한 5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10에서 20%만 돼도 야,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려 36%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타 산업의 성장률을 엄청나게 상회하는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인공지능을 안 쓰고 있었는데 쓰게 되는 상황에 놓였고 이게 어마무시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빠르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둘째로는 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기존에는 기업 위주로 썼었다면은 이제는 개인 위주로 쓰는, 이걸 어려운 말로 B2B에서 B2C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으로 가는 기준을 제가 첫 번째 침투율과 그 다음에 성장률이 둘 다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는 기업 대상으로만 팔아서 돈을 벌었던 게 이제는 개인 대상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상황이 나오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 이때부터 대중화가 시작이 되는 거다. 대중화.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까지 쓰는 거죠. 기업들은 돈이 충분히 많으니까 쓸 수 있어요.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은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은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개개인들까지 쓸 수 있을 정도면, 심지어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쓸 수 있을 정도면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챗GPT가 그러해요. 챗GPT가 기존엔 처음에는 무료 모델로 만들어냈었는데 이제는 유료 서비스에 결제까지 하는 이제 개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사주기 때문에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대장주라고 하겠습니다. 대장격 기업이 돈을 번다. 이 돈을 버는 게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매출은 어느 정도 벌 수는 있어요.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팔아 넘기면 돈을 버는 구조니까. 근데 영업이익은 다릅니다. 영업이익은 내가 실질적으로 마진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는 좀 달라요. 이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드리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저걸로 돈을 번대. 기존에 저걸로 돈 버는 애가 없었는데 저걸로 돈 번대.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저걸로 돈 벌고 싶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빅테크 같이 큰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은
이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돈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판을 본격적으로 더 키우기도 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AI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 번째, 바로 지금 AI는 이미 산업과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 때문에 지금 돈 버는 방법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느냐? 자, 글로벌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애플이었는데 2년 2개월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거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 작년이라도 재작년이라도 5년 전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엔비디아가 어느새 미국 시총 상위 기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얘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까? 얘네 둘 다 AI로 돈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적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돈을 법니다. 이 말이 무엇이느냐?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 보셨나요? 이미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 기준이 최근 1년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 한데, 기존에 속히 말해 이제 기존의 것들을 하던 업체들은 주식시장에서 크게 재미가 없어요. 누가 재밌느냐?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애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다행히 선제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외감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걸 본다면 이게 심상치 않음을 좀 느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많은 분들이 작년을 놓고 봤을 때 저러다 말겠지 했어요. 저러다 안 맙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또 갔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심상치 않음을 느껴야 됩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더 가. 다른 애들은 안 가는데? 다른 애들은 안 가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은 계속 가는데 애플 같은 기업은 오히려 또 못 가요. 야, 애플은 왜 못 가? 또 구글도 살짝 좀 미진합니다. 왜 얘는 못 가? 애플은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뭔가 할 것 같은데 막 안 나오네? 뭔가 안 나오네? AI로 막 돈을 버는 게 없네? 사람들이 이제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 가는데 하면서 막 또 팔고 가고 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러한 주식시장의 판도 자체가 단순 단기간으로 변화가 그냥 유행처럼 확 갔다가 식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년 넘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AI가 단순 그냥 그들만의 리그 아니야? 빅테크 너네들이 그냥 너네들끼리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그냥 유저 모으고 돈 벌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각 산업군에 정말 빠른 속도로 AI가 다 도입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나 사실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데들도 다 가면은 다 공통적인 관심사가 AI예요. 야, 우리 AI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다 이런 고민을 하세요. 각 산업군들에서. 심지어는 지금 AI로 돈을 떵떵 번 엔비디아가 지금 군침을 싹 다시면서 이 AI를 또 어디다 접목시켜가지고 또 돈을 벌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음성 인식에 대한 기업을 또 지분을 투자하고 최근에는 또 AI 관련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에 또 투자하고 기존에는 그냥 내가 이 반도체 칩 잘 만들어갖고 판매하는 구조로 돈을 벌던 기업이 이제 막 신약 개발 쪽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 그런 AI를 입혀가지고 또 자율주행 시장을 열어가려고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로봇들 경우에도 AI가 도입되면서 이 생태 구조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AI를 지금 접목이 안 되는 산업군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서운 겁니다. 뭐가 무섭냐면, 제가 아까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했던 포인트가 침투율이라고 그랬어요. 즉 기존에 있던 거를 내가 먹어가야 돼요.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얘가 먹어갈지 가늠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 있죠. 내가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먹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의 피처폰들일 겁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렇죠?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이 디바이스를 대체하려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AI는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뭘 더 대체할 수 있을까? 되게 무궁무진한 무한대수가 계속 그려지는 거죠. 얘가 이것도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지금의 성능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대체했는데 더 기술이 나아가니까 더 대체하고 더 대체할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AGI라는 이제 단어까지도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AI란 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AGI는 뭐냐면 인간을 능가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의 뇌가 사람의 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순간 사람이 하던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AI가 훨씬 더 많이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도는 그야말로 부스터가 걸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고, 기존에는 우리가 특정한 상품이나 기술이 나왔을 때 뭐 우리가 쓰던 거 뭐 대체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실질적인 우리의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물론 투자도 투자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쉽게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인공지능에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오히려 그 기술에 잡아먹히지 않고 내가 그 기술을 활용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요. 주말마다. 왜냐면 일주일마다 돌아가는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왜? 얘네는 이미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심지어는 그 공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칩 역시도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끝이 가늠이 될 정도 수준은 와야 우리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뭐 할 거 다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점화가 되고 그 불꽃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AI를 안 볼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메가 트렌드 AI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산업 분석 많이 어려우시죠?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랑 함께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면 2024년 주도 산업이 보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한보따리로 같이 산업 공부 해볼까요?